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역대 그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을 보면 1년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네. 또 이로 인해서 바뀔 때마다 정책도 급변하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불출마로 인해서 이런 면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대입 개편도 그렇고요. 외고나 자사고를 없애는 고교 체제 개편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고교 학점제처럼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대는 마련됐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어제 이제 윤해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을 했는데 올 한 해 교육 정책 방향 어떤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네. 지난해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외고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만 놓고 봐도 워낙 손댈 것도 많고 현장의 반발도 거셉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보이겠다는 목표로 읽힙니다. 네. 변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사회적 신뢰입니다. 예. 교육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 특히 교육과 의료, 주거 이런 공공 분야에선 누구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을 누리도록 책임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 교육 분야에선 우선 차별을 줄이고 기초학력 보장과 같은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가 미래 교육입니다. 5G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렇습니다. 먼저 추진되는 건 어떤 거부터일까요? 예, 이제 당장 이번 달 안으로 교사를 위한 교육, 그러니까 교대나 사범대 교육 과정을 바꾸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사실 학령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교대나 사범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예. 하지만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예를 들면 기초 학력 문제만 해도 보조 교사를 늘리든 아니면 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서 맞춤형 교육을 하든 어쨌든지 교사의 역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선 갑자기 교사 수를 줄이기보단 교사의 이 자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네. 특히 교대와 사범대 교육 과정에 학교 현장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숫자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자, 지난해 학교 현장을 강타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교 체제 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제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없애는 방안이 이제 입법 예고를 마쳤고 학교들은 이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을 했는데 네. 자, 당분간 굉장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유은혜 부총리는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이 정책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예. 법률 검토도 이미 충분히 해봤고 이들 학교를 유지해서 생기는 혼란과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오해들이 있는데요. 예.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해서 원래 있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교육 과정도 다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선발 시기와 방식 정도인데 그것도 5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네. 이제 동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야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네. 대신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아주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꼼꼼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석 달 뒤면 이제 총선인데 네. 일부 고등학생들이 올해부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육에서는 사실 이 정치를 거론하는 게 당연히 금기로 여겨져 왔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당장 이제 후보들이 학교로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 학교 수업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는 4월까지 선관위나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일단 만들 계획이고요. 이 총선과는 별개로 정치나 투표의 의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같은 사안을 학교 수업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 시민 교육은 올해 교육부의 10대 과제로도 꼽힌 만큼 올 한 해 학교 현장에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크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설명하신 키워드들을 보면 확실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신뢰. 자, 이런 키워드를 보면 어떤 부담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절박함 이런 것도 좀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교육적 정책에는 어떤 과제가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지난해 돌이켜보면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된 상처가 좀 많이 컸는데요. 이 교육이 부모의 특권을 대물림 하는 순간 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되면서 공정과 혁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론에 편승한 급진적인 개혁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에서만큼은 그 방법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을 좀 멀리 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별다른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이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만큼은 국가교육위원회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확실한 변화, 사회적 신뢰라는 키워드가 시사하는 것처럼 올 한 해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되 그 방식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서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